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요, 이 대기라는 것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저위도에 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 줘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아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대기와 해수가 운동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 대기 대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대기가 바다 위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바닷물도요, 그쪽으로 따라서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해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해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해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선생님이 픽한 사진, 바로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POTD 만나면서요.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오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제가 알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무역풍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를 찾아보면 태평양 정도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엘니뇨, 라니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공부하고 나면요, 이 그림, 그냥 선생님 어떤 기상이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라고 하면서 이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먼저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요, 대기 대순환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열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복사가 무엇입니까? 그럼 복사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구는 둥근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도별로 단위 면적,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고위도로 갈수록, 즉 위도가 높아진다면 똑같은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한 가지의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그래프가 짠, 바로 이거였죠.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래프 겁먹지 말고 여기 저위도에서 쭉 올라가면 고위도 이렇게 한번 읽어달라고 했고요. 저위도에는 똑같은 면적에 받아들이는, 즉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고 했어요. 그럼 그래프로 정말 많은지 확인 되셨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고위도로 갈수록 변화의 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구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 가열되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됐었죠.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요, 그 변화의 그 간격이 조금 더 좁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지구 복사 에너지까지 우리 친구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렇게 저위도와 고위도 부분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림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우리 저위도에는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이 저위도에서는 에너지 과잉 상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고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위도에서는 지금 어때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여기인데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여기에 있어요. 즉 태양 복사 에너지 양,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을 비교해 봤을 때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았었죠. 그 말은 적게 받고 많이 내보내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얘는 조금만 흡수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어서 에너지 부족입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 에너지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지금
부족해요. 그럼 적도는 이 남는 에너지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계속적으로 온도가 내려간다고 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적도는 온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고위도에서는요 온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그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결국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요 누군가는 이쪽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애 찾아보자고요.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대기와 해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 위도별로 나타나는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가 운동함으로써, 이동함으로써 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 정리해보면 결국 대기와 해수가 운동하게 되고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먼저 첫 번째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수의 흐름,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에서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먹고 우리 대기 대순환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미리 선생님이 조금 안내를 하자면 이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흐름, 해류는요.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우리 친구들이 처음 이 공부를 한다면 조금 암기해야 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친구들이 조금 기억해야 되는 영역이 늘어났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같이 지구가 어떠한 대기 순환을 이루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대기 대순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구는요 실질적으로 자전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랑 그럼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구는 어떠한 대기 순환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를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원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지구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기준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금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저위도 부근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즉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온도가 어때요? 높아요. 그럼 우리 지금 온도가 높은 공기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려고 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고위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위도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공기의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낮은 공기들은 자꾸 하강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하강하려는 요런 흐름이 나타나겠네요. 자, 그럼 공기입자들이 하강한다는 건 지표면 부근에 공기입자들이 많다는 거고 얘네들의 충돌 횟수가, 입자들이 막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뭐라고 불렀냐면 그렇죠. 그거 고기압이에요.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 그럼 요새 여기 고기압. 좋아요. 얘네들은 계속 위쪽으로 상승하면 이 지표면에는 공기입자가 별로 없겠죠. 그럼 공기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가 적어질 테니까 여기에는 저기압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무슨 얘기 했냐면 바람이라는 거는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이었다고요.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얘네 둘 보면 결국 얘는 지표면으로 내려왔고 지표면으로 내려왔어요. 더 이상 땅을 뚫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결국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완전히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왜죠? 우리 기권 공부할 때 대륙권, 성층권 우리 기억나나요? 근데 이때 성층권이 대단히 안정한 대류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 했었죠. 따라서 공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도요. 성층권을 만나게 되면 얘가 양쪽으로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어떤 순환이 만들어졌어요? 얘는 내려오고 쭉 지표면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다시 상승하는 구간 하나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졌죠. 아,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기는요. 하나의 커다란 순환의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예요. 지표면의 요 흐름.
자, 그럼 그거를 우리 지구를 감싸고 얘네들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바람이라는 것은 불어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북풍이다. 아이고, 여기다가 쓸게요. 북풍이 붑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조금 더 사실적인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간단하죠? 그런데 얘는 아쉽게도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래요. 근데 우리 지구는 맞아요. 자전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먹고 지구가 자전할 때는 그러면 대기순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딱 나타나면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렇게 어려운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먼저 얘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하고 그림을 보면 그래도 그때는 조금 할만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자전해요. 그럼 아까와 같이 대기 대순환이 하나의 큰 순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먼저 선생님이 이 자전을 좀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요런 우리 친구들 혹시 놀이동산에 가보면 요 안에 요렇게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타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도요, 우리 반 친구들하고 이걸 타러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딱 앉으면 안전장치가 내려와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얘가 뺑뺑뺑 도니까 저는 어지러워서 그거 안 탈래요 하고 밖에 서 있었어요. 되셨죠? 근데 안전장치가 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A 친구, B 친구, C 친구가 같이 탔어요. 근데 여기 B 친구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아까 맡겼던 그 과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머니에 조그마한 과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 B라는 친구가 맡겼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던질게 받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과자를요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 놀이기구가요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선생님이 던진 이 과자는요 B 친구에게 갈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선생님이 던졌어요. 근데 이 놀이기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얘가 뺑뺑뺑 도는 놀이기구니까요.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던졌지만 그 과자를 받게 되는 친구는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니까 결국 B 자리에 오는 C가 그 과자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밖에서 관찰하고 있던 친구는요, 이 놀이기구가 돌아가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기구가 천천히 마치 지구의 자전처럼 천천히 이동한다면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없어서요. 마치 선생님이요, B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던져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즉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런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간단하게 전향력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한 개의 순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하는 건 이 전향력 때문에요. 운동이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보이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으로 던졌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에 있을 때. 맞나요? 근데 선생님 이번에는요. 저렇게 거꾸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오른손은 이쪽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휘어진다는 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것만 우리 잘 이해하고 다시 우리가 하던 대기 대순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까와 똑같아요. 저위도는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겠죠. 근데 성층권을 뚫고 막 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될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아까 같이 그냥 쭉 갈 수 없는 이유는 지구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전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살짝 휘어지게 되면서요.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기류로 나타나게 돼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휘어지는데 거기에 공기들이 쌓이면서 아래쪽으로 하강하는 기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땅이 만났어요. 그럼 땅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도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우리 아까 얘가 하강하는 차가운 공기가 있었죠. 맞나요? 얘가 땅을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네요. 우리 중학교 때 성질이 서로 다른, 즉 기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가 만나게 되면 거기서 전선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우리 친구도 혹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 얘네 두 개의 공기가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네가 상승하는 기류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또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얘네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하나의 순환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세 개의 순환으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얘네 각각의 순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순환 한번 연결해 보면 여기는 이렇게 순환하고 있죠. 얘 순환의 이름을요,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다.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순환 하나가 나타나네요. 이 순환의 이름이 페렐 순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쪽에 이렇게 순환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극순환입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입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바로 지표에 부는 요 바람의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다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내려오는. 맞나요? 그 다음엔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얘는 전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보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나타나고 얘가 아래로 휘는 것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부는 바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0도에서 30도, 북위 30도까지 부는 이 바람을요. 우리는 무역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위에 편서풍 그 다음에 그 위를요. 극동풍이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필수로 암기해야 하는 건 여기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페렐 순환, 그리고 극순환, 그거와 연결해서 각각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이 방향은요. 지금 극동풍, 그리고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는 편서풍, 다시 무역풍이라는 이 세 개의 바람의 이름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조금 우리 친구들 익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얘네의 순환, 요 바람의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요 방향으로 흐르는 극동풍,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편서풍, 그리고 내려오는 무역풍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각각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선생님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 개의 순환 중에요. 선생님이 기온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온도가 높아서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기류가 생겨요. 그게 바로 헤들리 순환이었거든요. 즉, 적도 지역의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하는 직접 순환이라고 하고요. 얘는 열 때문에 일어나는 직접 순환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상에서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라고 친구들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극지역의 공기가 냉각돼서 하강하는 기류가 나타났었죠. 이것 때문에 또 직접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극순환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지상에서는 극동풍이 불게 된다. 라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얘네 두 개가 직접 순환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직접 순환 때문에 이 중앙에 껴있는 애가 순환 하나가 생겼었죠. 그것을 우리는 간접 순환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간접 순환 때문에 결국 중위도에서 편서풍이 불게 된다. 특히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편서풍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결국 이 대기 대순환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순환 이름 3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고 있는 바람 3개를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위도 지역의 에너지 과잉과 고위도 지역의 에너지 부족으로 결국 누구와 누구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지표면이 고르다고 가정하면 적도 지역에 가열된 공기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위도로 이동하게 되고, 고위도 지역에 냉각된 공기는 하강하게 돼서 지표면을 따라 적도 지방으로 이동해서 결국 자전하지 않는다면 북풍이 불게 됩니다. 우리 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는 자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의 대기 순환은 몇 개의 순환으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3개의 순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구 전체 대규모로 일어나는 대기의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기 대순환으로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 이거 기억해달라고 했죠.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바로 편서풍이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대기 대순환과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래요. 대기 대순환은요, 저위도 지역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해서 결국 고위도와 저위도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얘는 왜 움직이느냐?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적도 지역의 공기는 가열돼서 상승했었죠. 맞는 얘기. 대기 대순환으로 저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뭐였어요? 그게 헤들리 순환, 그 지표에서 부는 거 무역풍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 위도 30도 지역에서는요, 하강하는 공기의 흐름. 그래서 우리 이거 간접순환으로 나타났던, 물론 헤들리 순환에서 얘네가 가열했다가 올라가서 내려가는, 하강하는 것이 30도 부근에서 나타났었죠. 공기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여기 그렇죠, 고기압 형성되는 바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 하강 기류와 함께 같이 이해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먼저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가 움직여요. 즉 바람이 불어요. 육지 위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불겠죠. 그러면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해수의 흐름이 생긴대요. 우리 그거 해류라고 하는데, 두 번째 해시태그에서는요, 이 해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요, 바로 해수의 흐름, 우리 이 흐름이라는 걸 흐를 류자를 써서 해수의 흐름, 앞으로는 우리 그거 해류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해류가 왜 생기는가 봤더니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해수면 위를 부는 바람, 즉 바람이 계속 한 방향으로 부니까 그 바닷물이 따라가게 되고, 그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 해류라고 하자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세계지도를 딱 펼쳐놓고요. 바람이 이 방향으로 부니까 정말 해류가 그쪽으로 형성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우리 친구들 해류에 대해서 처음 배우잖아요. 낯선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암기해야 될 것이 많은 거거든요. 어려운 거랑 조금 다른 거니까 우리 친구들 내가 이거 이름은 암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세계의 표층 해류를 좀 공부할 건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세계지도를 딱 펼쳐놓고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고, 그럼 그 방향으로 정말 해류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세계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요, 지금 세계지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를 좀 다시 그릴까요? 네, 조금 넓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자, 여기 우리 태평양 지역의 이 해류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지금 대기 대순환에 대한, 즉 바람을 먼저 정리할 건데요. 바람은 우리가 적도에서 북위 30도 부근에 뭐가 분다고 했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뭐예요? 그렇죠. 무역풍이에요. 무역풍. 자, 그러면 그 위쪽에
중위도 지역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편서풍. 자, 그러면 우리 북반구 했지만 남반구도 똑같아요. 여기에 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에 편서풍.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으셔야 돼요. 아, 여기 선생님 무역풍, 편서풍. 여기도 무역풍, 편서풍. 되셨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바람이 지금 서쪽으로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도 그쪽으로 따라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적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금 적도에서 나타난 해수의 흐름, 그걸 우리는 적도 해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무역풍 때문에 적도 해류가 나타나요. 되셨어요? 근데 이 둘 다 적도 해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에다가 방향을 그냥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얘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적도 해류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얘는 남쪽에 있으니까 남적도 해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엔 편서풍 가볼게요. 편서풍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이걸 따라서 해수도 이동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북태평양 해류다. 이렇게 먼저 이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디가 있냐면 남극 쪽이 있는 건데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다른 해류들은요, 대륙에 막 부딪혀서 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륙이 없어서 얘가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해류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는 남극 순환 해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바람에 따라서 그냥 해수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북적도 해류가 잘 가요. 잘 가는데 대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대륙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흐르겠죠. 근데 이 적도 부근의 해수는 어때요? 따뜻해요. 수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온이 높은 해류가 위쪽으로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올라가는 흐름을 조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쪽에 있으니까. 얘 이름이요,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요, 똑같이 북태평양 해류가 오다가 대륙을 만나요. 그럼 얘도 그렇죠, 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위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니까 얘의 수온은 낮아요. 그래서 차가운 해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여기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해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볼게요. 이쪽에 보면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오면서 휘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에 지금 안 그래도 바닷물이 계속 가는데 여기에도 계속 쌓여요. 그러면 이쪽에 물이 많고 이쪽에 물이 없으니까 경사가 지겠죠. 이쪽에 물이 막 모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물이 그죠? 경사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적도 부근에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의 흐름이 생기는데 어디서 흘러요 지금? 적도예요, 적도. 근데 바람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죠. 여기에 경사가 지게 되면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적도 반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왔어요. 이제 우리 정리해 봅시다. 여기 위쪽에 북반구를 보니까 지금 요런 흐름 하나 혹시 우리 친구들 보일까요? 이거 되게 익숙한 방향인데 어느 방향이에요? 지금 돌고 있는 방향? 그렇죠. 이 방향이요. 지금 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북반구에서는요. 보통 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 이름 부가열대 순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여기 시계 방향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옆쪽에도 사실 시계 방향의 흐름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북반구는 시계 방향이다. 근데 여기에 방향 보면요. 요렇게 방향 하나가 형성되죠. 이건 무슨 방향이에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북반구, 남반구를 기억하시는데 이때 반드시 바람 먼저 적어두시고 그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해류, 그 다음에 따뜻한 해류가 위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 찬 해류가 아래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까지 해서 얘네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 잘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름이 어려워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우리 친구들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우리 무역풍 확인할게요. 무역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적도 해류, 여기 남적도 해류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그림으로 그렸던 거. 자, 그 다음에 편서풍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여기 아까 봤던 남극순환류 보시면 되는 거죠. 남극순환류.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대륙에 부딪혀서 여기 따뜻한 해수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쿠로시오 해류 찾으셨죠? 그리고 이쪽에는 차가운 해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대체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해류라는 거, 해수의 흐름이라는 거, 얘네가 이동하게 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구나. 따뜻한 해수가 위쪽으로, 차가운 해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불균형 해소합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난류와 한류가 결국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는데, 그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부터 난류입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난류는요, 수온이 어때요? 수온이 높아요. 수온이 높으면 많은 것들을 녹일 수가 있겠죠. 염류가 많이 녹아 있어서 보통 난류의 경우에는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온도가 높다는 건 염류는 잘 녹일 수 있지만 산소와 같은 기체는 잘 녹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 용존 산소량은 적게 나타나요. 근데 바닷물에 산소가 적다는 건 뭔가를 얘네 산화시키고 부패시키고 하는 것은 적다고 해서 여기서는 영양염류라는 것은 적게 나타난다라는 특징도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내려왔던 한류가 있어요. 한류.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이 되겠죠. 그럼 얘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수온은 어떨까요? 낮아요. 그러면 염분은 뭔가를 잘 녹이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염분은 낮게 나타난다. 근데 온도가 낮으면 거기에는 기체는 잘 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 차갑게 먹는 거잖아요. 잘 녹아 있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얘는 높게 나타나서 영양염류가 많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통 차가운 이 바닷물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 영양염류와 같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뭐 있었죠? 방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대체로 순환의 방향이 대칭을 이루게 된다는 거. 여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그리고 여기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납니다라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은 해수를 끊임없이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수의 흐름, 흐를 유자를 써서 해류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태평양의 위도 30도에서 60도에서는요, 편서풍에 의해서 지금 북태평양에서 부는 해수의 흐름,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흐르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래요. 그럼 그거 난류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난류의 흐름으로요, 어느 지역에서 얻은 에너지를 어느 지역으로 운반한다? 이거 누구예요? 그렇죠. 저위도에서 남았던 그 에너지를 바로 고위도 지역으로 운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대기 대순환과 해류를 서로 관련이 가장 많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이쪽을 보면서 한번 반대로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북적도 해류. 그럼 적도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얘 생각하면 무역풍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적도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북동 무역풍이 되겠네요. 남적도 해류는 당연히 남동 무역풍이 될 것이고, 지금 북태평양 해류라는 건 그렇죠. 여기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해서 편서풍은 북태평양 해류로, 북동 무역풍 지금 북적도, 그리고 남동 무역풍을 남적도 해류로 우리 친구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흐름, 해류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결국에 얘네 둘의 운동으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같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런 대기 그리고 해수 이런 순환이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한데요. 그런 상호작용에 대해서요. 세 번째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기대순환 그리고 해수의 흐름 해류 얘네 둘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기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요. 엘니뇨, 라니냐로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은요. 얘네가 각각 무슨 현상인가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얘네가 변화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상시의 상태를 조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평상시에 여기 보면 여기가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의 동쪽입니다. 태평양의 서쪽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끔은 지역으로 나오기도 해서 이 동태평양 쪽이 페루가 있는 지역 쪽이다. 이렇게 보시고 서태평양은요. 여기 인도네시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바다 위에 어떤 바람이 부냐면 무역풍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잖아요. 그걸 따라 해수도 이동하게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평상시에는요. 무역풍을 따라서 여기에 따뜻한 표층 해수가요. 서쪽으로 이동한대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따뜻한 해수가요. 저쪽으로 서쪽으로 마구마구 이동합니다. 자, 그럼 여기 서태평양 쪽의 표층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해수가 왔어요. 그럼 당연히 수온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온도가 높아요. 그럼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많으니까 얘네 완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여기에선 상승하려는 기류가 나타나죠. 즉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요. 근데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중학교 때 무슨 얘기했냐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게 되면요. 결국 여기 저기압 날씨가 안 좋잖아요. 구름 생기고 비 오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상승하는 기니까 여기에 구름이 생기고 결국 비 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강수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왕창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 동태평양 쪽은 그냥 빈 채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곳을 저 밑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서 채우게 되거든요. 우리 그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찬 해수가 용승합니다. 즉 차오른다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차가운 바닷물은 용존산소량이 어떠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체는 잘 녹아있을 수 있으니까 용존산소량 높습니다. 그럼 산소가 많다는 건 그렇죠. 영양염료가 많다. 그래서 우리 좋은 어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요. 대체로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평상시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강기류 생기죠.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리고 여기 대체로 날씨가 맑아서 강수량은 적게 나타납니다. 라는 것이 평상시의 이 지역의, 이 태평양 여기 지역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라고 했거든요. 즉 대기에서 이 무역풍이라는 것에 변화가 생기니 어떤 변화, 어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살펴볼 건 엘니뇨예요. 자, 엘니뇨는 뭐 때문에? 우리 친구들 원인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이잖아요. 대기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길 거냐면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저쪽으로 밀려나는 거였는데 무역풍 자체가 약화되면 해수 자체도 조금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이 중간 정도에서요. 상승 기류가 그냥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도 하강기류, 여기도 하강기류가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 서태평양 쪽은요. 지금 하강기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강수량이 원래 여기는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강수량이 줄어들게 돼서 더 심각해지면 이게 강수량, 비가 안 와서 가뭄 같은 기상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동태평양은 또 어떤가 보면 여기 원래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찬물이 용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해수가 원래 왕창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차오르는 찬 해수도 즉 용승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약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찬 해수가 차올라서 좋은 어장이 생깁니다.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용승이 약화된다는 건
그렇죠. 어획량이 감소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그죠? 원래 비가 잘 오지 않고 되게 여기 고기압이 형성되는 그 부분이었는데 표층 수온이요. 따뜻한 해수가 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높아지게 될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강수량이 비교적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기상이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이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이 동태평양이 평상시보다 0.5도씨 정도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엘니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동태평양 지역의 이 표층 해수의 수온이 바로 0.5도씨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면 엘니뇨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럼 왠지 느낌적으로 우리 친구들 그 다음 공부할 라니냐는 그렇죠. 반대가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라니냐예요. 라니냐는 무역풍이 반대로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나타났던 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무역풍이 많이 불게 되니까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니까 이쪽에 표층 수온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게 되고 더 높아진다는 건 상승기류 강해지니까 강수량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홍수의 위험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럼 이쪽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아주 많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찬 해수의 용승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표층 수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낮아지니까 강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는 또 가뭄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 엘니뇨와 라니냐는요. 평상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여기 태평양을 볼 때 서태평양은 이런 특징이 있고 동태평양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 때 무역풍이 약화되면 각각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무역풍이 이번엔 강해지게 되면 각각에는 어떠한 기상이변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잘 보시되 이 동태평양의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가 0.5도씨 높아진 표층 수온이 0.5도씨 높아진 채로 6개월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우리 그때 엘니뇨입니다 라고 이해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날씨 변화,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의 환경 변화에 지금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사막이랑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막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나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요즘 인간 활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인간 활동이 뭐냐면 과잉 경작하거나 아니면 과잉 방목하거나 무분별한 산림벌채, 화전, 지구온난화, 탄성화 이런 것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사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막이 생기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사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로 날려드는 거 우리 황사라고 해요. 근데 이 몽골의 사막화 현상이 가속되게 되면서 이 황사가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사막화 막을 수 있을까? 보시면 물을 보존하고 토양 유실 방지와 그리고 토양을 비옥화하는 것이 결국 이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방법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마지막 사막화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이거 우리 같이 그림으로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 평상시 살펴봤는데 그것보다 0.5도씨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엘니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 일어나는지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0.5도씨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무역풍이 불어서 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고 찬 해수가 용승해야 되는데 무역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해수가 덜 이동했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동태평양 해역의 수온이 0.5도씨 정도 더 높게 6개월간 지속이 되면 우리 그거
엘니뇨예요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평상시에는요, 동태평양은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의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면 용승이 일어나게 되고 수온이 낮게 유지가 된대요. 우리 그림 속에서 봤었잖아요. 평상시에는 여기 서쪽이었고 여기 동쪽이었죠. 여기 무역풍이 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어떻게 됐었어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차가운 해수가 이쪽으로 용승해서 결국 이쪽의 수온이 낮게 유지가 됐었다고요. 지금 그거를 평상시에는 동태평양 이쪽에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의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했고 얘가 용승이 일어나서 수온이 낮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때 무역풍이 약화되어 엘니뇨가 발생하면 그럼 무역풍이 약화된다는 걸 이 1번으로 같이 우리 친구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결국 여기에 따뜻한 해수가 그렇죠. 덜 이동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평상시보다 0.5도씨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그게 바로 뭐예요? 엘니뇨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지역도 같이 설명한 거거든요. 여기 이 동태평양 지역 쪽이 우리 페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이다 라고 해서 지역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루 연안의 수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0.5도씨 정도 높게 6개월간 지속되면 그것을 우리는 엘니뇨예요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나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사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막이 생기는 현상 이거 선생님이 사막이랑 조금 구분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사막화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주로 봄철에 중국의 사막이나 황토고원의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금 몽골에 이 사막화가 지속되면서 결국 이거에 대한 기간이 길어져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우리 친구 정답 황사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우리 주변에 또 이 지구 전체를 볼 때 어떠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크게는 위도별로 있었던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전체 아주 큰 범위에서 살펴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기대 순환도 그렇고 해수의 순환, 해류의 흐름도 그렇고요. 이 해류라는 것도 그렇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이 낯선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지만 이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의 POTD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POTD 사진 보니까 어때요? 맨 처음은요, 평상시의 사진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태평양, 동태평양 각각에서 어떠한 자연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때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엘니뇨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 무역풍이 강화되었을 때 라니냐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한 대로 게시판에 그 설명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그 위도별로 나타나는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더 가서 사막화까지 한번 살펴봤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은요. 반드시 이번 강에서 꼼꼼하게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대기대 순환 또 해류에서 우리 친구들 해류의 이름이라든지 순환의 이름, 바람의 이름 등은요. 절대로 나중에 외워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 강의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꼼꼼하게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